칠하시라고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요즘은 칠하시가 밭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밭은 그림이다라고 해서 밭에서 돌고 있어요. 우리 칠하시를 갖고 무슨 이 멸콩 라이브에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칠하시 내용이 하도 진짜 정말 뭐 타당하지도 않고 이런 식의 칠하시가 왜 도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칠하시가 지금 돌고 있다. 뭐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실체와 진실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죠. 김옥균 그러니까 3일 천하를 했던 갑신정변의 주인공처럼 이번에 모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당선된 이후로부터 끌어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팀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현장에 없지만 현장에서 진짜 민한 취재 기자처럼 논설위원이 있지만 민한 기자인 우리 강 기자가 강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셨죠. 이런 게 지금 이제 이른바 소위 이철규라든가 이제 소위 친윤 핵심 의원들이 아무리 지금 이분들이 사실 일십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자와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것을 씹었다. 이 논란이 사실 이제 친윤들에서 언론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도 지금 이제 안 되는 거. 오늘 지금 아침 상황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3위로 밀렸어요, 지금.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엠브레인하고 NBS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토마토하고 아까 또 한 게 있는데 4개의 미디어가 지금 오늘 다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번 1차 TV 토론 때 그 원희룡 후보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선방했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막 그냥 그냥 맹공을 했지만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속된 말로 발렸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갑자기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야말로 판세를 뒤집어 보기 위해서 기획성으로 튀어나온 게 지금 이른바 1심 논란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오히려 지금 역효과를 오히려 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역효과를 낸. 그래서 지금 3위로 밀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인데 김옥균 아까 말했어요. 이제 3일 천하인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도저히 이제는 판세를 뒤집어서 당선을 저지할 수는 없으니까 당선된 다음에 끌어내린다. 근데 사실 원래 지금 국민의힘 특히 친윤 세력이 기존 대표 끌어내리는 거는 이고리 남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김기현 대표도 추대를 했다가 또 이제 좀 선거 전략상 안 되겠으니까 또 이제 그만 물러나게 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일단 당선은 묵인해줘. 근데 그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내리자라는 건데 그럼 끌어내리는 게 지금 어떻게 끌어내리는 거냐? 지금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위급 당정회의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설이죠. 설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칠하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만큼 좀 황당하다. 이런 칠하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거 자체가 아주 황당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고위 당정을 폐지하자. 그러니까 왕따를 시킨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말이죠. 당대표는 안 만나고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만 만나서 원내대표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부권 문제라든가 탄핵이 막 나온다면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원내대표하고만 정부나 용산이 이제 이렇게 상대를 하고 대표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도는 자체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PD님 에어컨 꺼주시겠어요? 계속 지금 소음이 나와서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서로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여당에 있다면은 전당대회 하지 말아야죠.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당선되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발상을 생각해 보면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제 반동훈 쪽 입장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반동훈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어대안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막을 수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은 끝났다. 이미 더군다나 심지어 원희룡 후보가 윤심을 등에 업는다라고
등에 업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등으로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커요. 이제 더 이상은 뭐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정확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진짜 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정말로 기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기자와 모든 패널들과 정가에 있는, 아까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걸 진짜 성사시키려면 그야말로 보안이 필요한 문제고, 그리고 그야말로 당선되자마자 무엇인가 딱 주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은 글로 정말 만인이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보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이름 네이밍이 너무 좀 웃기지 않아요? 네이밍이 너무 유치한 거야. 이게 몇 가지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네네. 이 네이밍한 사람들의 패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게 사실이라면요. 네. 우선 김옥균을 좀 끌어내리는 게 자신들이라면 자신들이 수구 세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옥균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개화파였다는 얘기인데. 개화파였죠. 둘째, 김옥균을 끌어내린 사람이 그때 누굽니까? 민비예요, 민비. 네네. 민비가 그때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김옥균과 개화파가 일본 공사관, 일본하고 손잡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민비가 저놈들이 이제 나하고 우리 왕의 고종의 이제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청군을 동원해서 3일 만에 이제 쫓아낸 거 이거거든요. 그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김옥균을 갖다 댔다는 게 지금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비.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한 대로 수구 세력. 이런 걸로 지금 본인들을 스스로 프레이밍 했다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이런 얘기를 꺼낸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전 높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단순히 3일 천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3일 만에 내렸으면 좋겠다는 요 3일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그렇죠.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네이밍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칠하시는 칠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정치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래 당선은 막을 수가 없구나. 당선 이후에 뭔가 딴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걸로 이동했다면, 또 한 가지 나온 얘기가 오늘부터 좀 이것도 아직은 찌라실 수가 있는데 한동훈 원희룡 후보 사퇴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후보가 2위로 어쨌든 출발을 했고 둘째 그 다음에 이제 친윤과 사실상 용산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난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게 정선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포지셔닝이 좀 불분명했던 대학 동기 나경원 후보한테까지 지금 뒤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치명타죠.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미안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여론조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몇몇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당대표 적합도 조사, 이게 지금 미디어 리서치인가요? MBS예요. MBS 4개 그 회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MBS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적합도 조사에서 전체를 했을 때 원희룡이 2위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지, 또 미디어 토마토의 양자 대결에서도 나경원이 조금 더 높이 나와요. 미세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난주보다 나경원과 원희룡의 차이가 나는 건 저것 때문이다. TV조선의 그 토론회 때문이다. 토론회의 영향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오면서 뉴스 이런 거 클릭 봤는데, 그 다음 이제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 뜨는 거 봤는데, 오늘 토론회 있었잖아요. 오늘 MBN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TV조선 때보다도 원희룡 후보가 더 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평가는 어떨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한번 쭉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짤막하게 올라온 것만 봐도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 이거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원희룡 후보한테 안타까운 게 금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고의 패배했다고까지 나왔잖아요. 고의 패배. 총선 고의 패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그 당을 이끄는 사람이 고의 패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모든 정황을 봐도 외려 저는 용산에서 보면 그때
그 표 떨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뭐 예를 들어 이종섭 황상무 좀 빨리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의료 갈등도 뭐 대의는 좋지만 조금 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 했잖아요.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면 그쪽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과 당이 그때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지경까지 간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용산도 당도 고의 패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어떻게 해보려고 다 한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너 그때 사실은 네가 여기 장군인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저쪽에 너 내통한 놈이야?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정말 막 같다고 봐요. 그건 진짜 아니고요. 그 결과 오늘 그게 너무 여러 가지로 역풍을 맞으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뭐 똑똑한 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오늘 안쓰러운 모습이라면 스스로 지금 발이 묶였어요. 그 스스로 너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네.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사실 한 30%는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이어야 돼요. 70%가 네. 약간 그럼요. 조미료가 있어야 조미료인데 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없이 조미료만 있으면 그럼요. 입에 못 대잖아요. 미연 냄새만 나면 네. 바로 인척이 그래요. 인척. 네. 인척이랑 공천을 상의했지.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바로 1차 토론회에서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증거 없으면 거길 대라 라고 했을 때 잘못 얘기하면 바로 명예훼손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예. 아니 그 다음에 TV 토론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바로 그렇죠. 지금 네. 그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직선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실수를 한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민심으로 처리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 기자 말씀처럼 강의원 말씀처럼 권 후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수많은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수많은 TV 토론을 했는데 네. 자기 비전 그리고 자기 정치 주도권을 자기 전쟁터로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왜 2위가 방어에 급급한 상황, 몰리는 상황 이렇게 보여요. 아니 원희룡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선거에서 지지 않는다. 처음 진 선거가 이번 총선이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저는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론은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했냐면 이번 경선 볼만하겠다. 한동훈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총선 때도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편의점 가면 1+1이 있잖아요. 원도 원이고 한도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원희룡과 한동훈이 힘을 합쳐가지고 1+1 전략을 갖다가 하면 편의점 가면 1+1이면 손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경선을 통해서 1+1이 아니라 원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이번 그 경선으로 인한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로스가 발생했다. 지금 옛날에 원한의 공동묘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연식이 좀 되네.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얘기. 그러니까 근데 원한의 공동묘지가 지금 흑백 영화인데 이렇게 지금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진흙탕을 하고 지금 뭐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비전이 아니고 갑자기 막 그냥 근거 없는 공격으로 상대방 저렇게 죽이는 저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당을 살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공동묘지가 된다. 원한의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이걸 정말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1+1이 돼야 되는데 원한이 됐다. 여기서 원한의 공동묘지까지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까지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여기 지금 정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한 15분 정도만 더 연장하기로 지금 제작진과 이제 협의가 돼서 조금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언제 또 그렇게 하시나요? 이미 협의가 다 끝난 문제라서 네. 조금만 더 제가 또 궁금한 문제가 나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마카세 먹으러 오마카세 먹으러 가게 됐네. 오마카세 사실 것 같아요. 라면 말고 왜 갑자기 꼬였어? 오마카세 사죠 뭐. 오마카세 갑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또 이렇게 그 슈퍼챗을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죠. 나도경 연분홍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뭘 묻고 싶냐면 이거예요. 자, 여론조사, 4개의 여론조사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약간 고착화된 느낌이에요. 네, 그 이전에 그런 흐름들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원들한테 묻지 않지 않았느냐. 네. 당원들한테 묻지 않고 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국민의힘 지지자가 실제로 당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원들한테 물으면 달라질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그래서 당원 100%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 100%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요. 김기현 네. 대표랑 그러나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얼마나 정말 그 국민의힘에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그때 당원들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정말 그 민심이 반영된 당심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10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사실 민심이 적어도 30% 이상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민심을 조금 넣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민심이 많아지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특정 후보한테 유리해지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건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수준에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같기도. 네, 그래서 원래는 50대 50 정도 같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 보시죠. 민주당이야말로 당원을 넘어 그 안에 개딸 그걸로 해가지고 완전 지금 나치보다 더한 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저는 반성을 안 하고 지금 특정 후보한테 어떻게든 뭔가 좀 유리하게 하고 뭐 이런 걸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수준의 20%. 전 이것부터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1차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전대를 치는 게 이번이 4차더라고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당원이 지금 한 80만 가까이 됩니다. 79만 9천이고요. 여기에 투표율을 봤더니 평균 50%예요. 뭐 1, 2, 3차 평균을 하면 50%. 그러면, 80만에 50%면 40만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또 이 한동훈 지지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뭐 지자체장들이 다 안 만나주는 사람이 많아. 지금도 그렇게 하죠. 네. 한동훈 저 후보를 그러면 지자체장이든 아니면 현역 의원 중에 영남권 의원들이든 이렇게 좀 이 조직을 갖고 있는 또는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을 다 아이고 내 맘대로 해. 한동훈 찍지 마. 라고 영향력을 얼마큼 행사하죠? 저는 요즘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안 요즘 많이 안 돼. 40만 중에. 그거 기자들 상대로 옛날부터 네네. 그 조직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 무섭다, 뭐뭐 하는데 요즘 그거 진짜 안 통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당원들이란 게 그 어떤 진짜 실제로 그 아날로그 조직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조직. 근데 지금은 당대표 당원들이 상당 부분 디지털 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물론 이제 투표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라 그래도 굉장히 민심과 유리된 분들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요즘 누가 뭐 위에 같은 회사 안에 있어도 지금 상사가 뭐 하라 그러는데 지금 뭐 최소한만 따라가는 지금 세상인데 이걸 누가 무슨 뭐 홍준표가 한다 그래서 뭐 지금 대구에 있는 당원이 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아주 그쪽에 이제 가깝고 오래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정말 뭐 피부로 좀 같이 좀 한 조직 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먹힌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자체장들이 안 만나주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한동훈 그거죠. 자기네들은 정부의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지자체장이 되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강기정, 강주시장 이런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고맙습니다 막 이래요. 대놓고 그래. 우리한테 이건 뭐 지금 그런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해당형이라고 안 그럽니다. 왜 너 우리가 싫어하는 윤석열을 그렇게 막 그냥 찬양을 하냐면 하지만 다 알거든. 요거는 지금 요 예산 따려고 하는 거. 순천시장도 칭송했죠 윤석열 대통령. 그럼요. 순천 정원. 지자체장은 그래서 한동훈 그러는 거는 지금 일단 용산에 예우를 좀 갖춰주는 그런 좀 눈치 보는 거. 좋게 말하면 예우, 나쁘게 보면 윤치.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40만이잖아요. 왜 80만에서 50%니까 40만이고 아무리 조직을 뭐 어떻게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쳐봤자 10만이다. 그럼요. 10만 많이 쳐준 거다. 나머지 30만은 경향성. 그러니까 현재 어떤 민심 가는 방향대로 30만원 간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어떤 그 여론조사 흐름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전하고 지금하고
당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당원이 예컨대 10만 명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10만 명은 관리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당원이 80만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예.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세요.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국민의힘이 과연 더 민심의 지지를 갖다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원희룡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 저는 제일 그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레드팀이었어요. 그래요. 레드팀. 그런데 과연 그 레드팀이 지금과 같은 저런 스탠스를 갖다 취하고 있는데 작동할 수가 있을까? 제가 정말 저도 그 레드팀, 저도 레드팀 진짜 저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저 원희룡 대표 쪽에다 원희룡 후보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레드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당장 이번에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 그거는 정말 얘기를 해라. 그 저 여사 한번 검찰이 소환하고 그 김에 대국민 사과하고 해서 텁시다. 이거는 나도 그렇게 주장할 테니까 용산 이거는 좀 이거는 내 말 들어주세요.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못 해요 지금. 저는 이러다가 레드팀이 아니라 레드라인.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레드팀 얘기 알고 보니까 그러면 진짜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새 후보가 지금 연설문에서 보니까 레드팀은 뭐 이 팀 이름이 있어서 원희룡 후보의 레드팀이지 나경원 후보도 나야말로 저기 무게파고 또 무앙심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소리를 전달하는 게 좋은 소리를 전달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쓴소리 전달하겠다는 것이고 또 윤상현 후보도 보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가 돼야 돼. 수직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그걸 전달하겠다. 그럼 새 후보가 모두 다 팀이 뭐 레드팀이든 뭐든 쓴소리를 전달하겠다 그러고 공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쓴소리가 뭐냐는 거죠. 쓴소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털고 가야 된다라든지 혹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그런 새로운 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쓴소리 아닌가요? 저 당연히 그렇죠. 적어도 지금 최상병 갖고도 한번 이제 일합을 다 걸었는데 거기서 누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답이 벌써 나왔고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을 대놓고 제기하는 순간 그때 내 후보가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소환 지금 검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면 아마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이미 취재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 한번 털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수준의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게 측근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원희룡 후보한테 그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때 상황 가서 보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레드팀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품스님이에요. PULMS를 어떻게 읽어요? 공부 잘하신 두 분. 읽기가 힘든데. 플럼스가 아니지. UL이니까. 저건 제가 볼 때 L이 묵음이야. 그럼 품스 맞죠? 품스. LM이 네. 이제 합쳐졌어. 네. 월하의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요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있어요?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월하의 공동묘지가 원래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영화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그 아류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아류작. 소편. 소편. 소편도 있고 비슷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님사전 볼 거 없다 이런 거.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하여 제가 관련해서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호 시장님이 푸스님 멜콩 멜콩 하셨잖아요. 멜콩 하셨어요.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하실님 맞습니다. 우리 멜콩 라이브의 멜콩은 한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원한의 공동묘지 있다. 9,000원 맴도는 여인의 한 원한의 감독 이름. 감독 이름이요.
김인수, 주연 곽은경, 박암 씨는 옛날에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원한의 공동묘지 분명히 예,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월하의 공동묘지 맞습니다. 그게 가장 유명한 영화고요. 네. 지금 강 위원이 찾아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아니라 이럴 걸 대비해서 미리 찾아놓은 겁니다. 찾아놓은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랑 비슷해요. 국면 전환으로 바로 꺼낸 거 아닙니다. 미리 준비돼 있었어요. 국면 전환용 아니고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네. 뭘 바라는 거야 지금? 그 섹시한 무슨 유령? 이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맞아요. JIS님 어릴 때 저도 봤습니다. 얘기가 월하의 공동묘지로 가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다 공동묘지로 빠졌죠. 미성년자 관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원희룡 한동훈 서로 원한 품지 말고 그리고 맞습니다. 당을 공동묘지로 갖고 가지 말고 그렇죠. 건설적으로 잘 싸워서 그렇죠. 둘 다 윈윈하자. 네, 그겁니다. 남은 두 분도 아직 기회는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은 맞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사실 나경원 후보가 눈에 보인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재창출되면 네네. 네 사람이 다 살아요. 맞습니다.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최악의 경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네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그 검사들도 다 그냥 원칙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을 그런 계제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정말 이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되면은요. 용산도 다 죽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당대회 이제 자꾸만 지금 용산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도훈 홍보수석 있죠. 이도훈 홍보수석이 그 기자들한테, 그 충북 기자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전당대회 관련해서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정의경 대변인 이 4명의 이야기 외에는 전부 불쉿, 전부 노이즈 이렇게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명이 공식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이상한 소리는 제끼세요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던 거예요. 환관, 내시, 왜 이런 사람들 이런 개소리는 기자 여러분 귀도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환관, 내시 이런 사람들은 셧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추가로 그것이 무엇인지 해설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렇게 이도훈 홍보수석이 경고를 했음에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지금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또 이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나온 4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4사람은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알아요. 관계자 그러면 이번에 홍보수석이구나. 관계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서실장이구나. 사실 흐름을 다 알게끔 청와대 기자들이 좀 쓰거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라고 다 백프를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흘리고 그러면 공식 라인은 부인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이후에는 그런 대통령 관계자 발이 없어야 된다. 없길 바랬고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이후라는 게 무슨 벌써 비서실장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비서실장이 그거를 사실 잡겠다라고 또 선언을 좀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 좀 화이팅 좀 외치고 싶고요. 그렇죠. 쫄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쫄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보다 연배도 있고 또 대통령하고 친하다는데 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핵심이 그거네요. 쫄지 마. 쫄지 마. 검찰. 대통령실도 검찰도 정진석 실장 쫄지 마. 쫄지 마. 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쩔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측근 위증 무더기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뭐 이재명이 재판에는 위증이 왜 이렇게 횡행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법 앞에 서서 어쨌든 간에 판결을 받는 것인데 법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법정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죄가 없음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변론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확실히 죄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형량을 줄이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당연히 법 전문가시지만 하나는 내가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함으로 인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그렇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오리말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오리발 작전 지금 하는 거죠. 오리발 작전. 닭 네. 잡아먹고 오리발 그렇죠. 내미는 인간들. 그리고 혐의들이 더 나올 게 두려워서 지금 아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라도 없던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사들이요 이런 내용들 지금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렇지. 왜 이거 공격적으로 지금 하지 못했느냐.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들이 다소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로 이 공격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직업에는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 돈을 버는 것이 역할인 직업은 사업가와 장사꾼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그럼 검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회 정의를 법에 근거해서 수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요. 법리대로 해석해서 법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의 죄를 묻고 기소하고 조사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다, 검찰 포갑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검찰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 좀 솜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야 이런 것들이 좀 순리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으로 볼 수 있죠.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있고요. 또 사적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모 씨라고 있어요. 또 사적으로 수행 운전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진모 씨 등이 지금 이번에 위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기소 내용을 보면요. 또 재밌어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같은 사람은 2019년 1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요. 중국 심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가 뭐냐?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서 협약식도 하고 만찬도 했습니다. 그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랑 같이 중국에 타고 가고 거기서 차로 협약식장까지 같이 또 이동도 했습니다. 그치. 근데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못 된다. 저는 모르는데요. 이하영 부지사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협약식 참여했던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도 아냐? 못 된다.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실제 쌍방울 사준지도 몰랐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사적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 운전사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울에 소속돼 있던 직원이죠. 월급도 받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쌍방울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월급을 받았는데 쌍방울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이지. 위장 취업을 누가 해줬다? 그럼 이거는 또 쌍방울 회장이 해준 거네. 이화영 부지사랑. 그렇죠. 그게 이화영에 대해서 그거를 또 뇌물로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게 너무 사실관계들이 명확한 것들을 내가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은 차로 이동하고 만찬장에 참석했는데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면 차를 버스를 탔나요? 2층 버스 100인용짜리 버스 타지 않고서야 옆좌석에 같이 타고 갔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이재명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아예. 근데 기억 안 난다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같이 골프를 쳤지만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위증은 기억에 반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 안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위증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다 빤히 아는데 뭐 된다? 바보인 척 해도 위증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측근들 무더기로 위증 고소했는 거, 기소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를 피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 큰 죄, 위증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더 큰 죄들을 다 받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재판 과정을 잘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하다 안면 인식장애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안면 인식장애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정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말이 진실이라고 떠들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 부대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도대체? 네. 실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진짜 똑똑한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김문기 씨 가족들이 하는 말이, 김문기 씨가 이재명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한 얘기를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성남시의 예산을 1,000만 원 단위까지 줄줄 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맨날 만나서 보고받고 그 중요한 대장동 사업하고 했던 실무자를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1,000만 원 단위의 예산까지 줄줄 낸다고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법카 내역은 몰라요. 네.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똑똑한 머리에도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잔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JQ, 네. JQ. 예. 그리고 비전 제시 등 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머리에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남을 이롭게 하는데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데만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판단해야지 맞는 거죠. 이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의 잔대가리만 회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된 사람이다. 이쪽만 진화됐다라고 그렇죠. 봐야죠. JQ가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잔머리 지수가 JQ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우리 김영희님, 조금 있으면은 이재명이 김혜경도 모른다, 박찬대, 정청래도 모른다라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자기 아들도 커가지고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어차피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할 거면요,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인 걸 좀 잊어줘서 내가 국회의원인 걸 몰랐다 하고 이제 좀 국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이제 뭐 국회, 우리 재명이가 갈 것은 국회가 아니죠. 네. 우리 국립대에서 무상급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한 아닙니까? 380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360일이 아니고 380년. 좋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 악의 나쁜 것에만 돌아가는 잔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련님, 맞습니다. 맞고요. 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주제에서 벗어난 건데 한마디 더. 그럼요. 될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보다 지금 국회에 우리 대통령 탄핵 청원을 했어요. 이것도 오늘 주제에 있나요? 있죠. 있죠. 지금 그거 얘기 먼저 합시다. 그럴까요? 그래. 국회 탄원 청원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요. 여기에 대응 방안들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대응은요,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같은 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이거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면요, 국회 청원 게시판에요, 이재명 제명 안건을 올리십시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제명 안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열어서 이재명을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세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앉히고 나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할 포인트가 하나 두 개겠습니까? 이거 100개, 1000개 넘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들을 해왔는지 정말 밝힐 수 있게끔 이재명 제명에 대한 청원들을 저는 올릴 것을 빠르게 촉구합니다. 우리 지금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작하죠. 예, 저희가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도 돼요. 네, 우리가 시작해서요, 이거를. 이재명이 네. 제명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여기 멸콩 TV 나와서 말했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은요 통과되면요 제소도 안 돼요. 제명되면 끝이에요. 예. 자, 이재명 좋아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분명히 반발이 있다니까요. 네. 이재명 독재 체제에 반발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표가 몇 개나 나오는지도 이거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제명안 이거 국회 청원, 그러면 오늘 저랑 변호사님께서 추진하시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안이에요. 뭐냐? 검사 탄핵한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 4명을 법사위에 다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법사위가 재판장이 되는 거잖아요. 재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4명만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이 더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리고 또 12년 전에 유죄 확정받고 깜빵 갔던 한명숙도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리고 한명숙이한테 2억 원 수표 받아서 자기 그 전세 자금으로 썼던 한명숙 여동생도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화영이 더 나와야 돼. 이런 인간들 줄줄이 나와야 돼.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콧하고 그 증인 채택하고 할 때 국민의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문회는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정말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나열이들을 이재명이 한명숙 여동생 이화영이 다 거기서 증인 신청해가지고 채택해서 법정에 다 그 법사위에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 불러내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국회 청원이 있어요.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가 넘으면은 어쨌든 간에 90일 내에 법사위에서 이 관할 상임위에서 이걸 다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거를 근거로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제가 변호사님보다 법은 몰라도 이거보다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위법 헌법에서는요. 이 탄핵에 관계된 것들은 탄핵 절차가 필요해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지 탄핵 맞아요. 절차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면서 대통령도 증인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멸콩TV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에서 이 앞에 제가 TV조선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민주당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원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00만 넘게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자, 대통령 탄핵을 청원 올렸던 사람, 제가 이거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거 누군지. 권오혁이라는 사람이 국회 지금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을 올렸어요. 근데 권오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촛불행동 공동대표입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려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헐, 반 대한민국 체제 인사였다는 말이네요. 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6번이나 받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서 북치고 장구치는데 장단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배우는 배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재판부에서 방금 이 권오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청원을 놓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당이자 가장 큰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이 북과 장구에 장단 맞춰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더 크게 나가면요. 민주당도요. 이거 반국가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야, 참 나라가 참 나라꼴이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꼴이 정말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상민 지금 전 장관이요. 네, 여기에 지금 탄핵 소추 시켰을 때 6개월간 공백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탄핵 소추 기각됐어요. 네,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요. 지금 이게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놈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전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원장이신 허영석좌 교수께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도한 이런 그 탄핵 시도는 국가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택도 없는 이런 탄핵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민 의원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될 게 아니고 빨리 해서 한 달 만에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와 같은 무도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재판 뒤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한 달 내에 바로 결정하는 그런 걸 하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근거 없이 무도한 탄핵 소추 발의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국회법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법조계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나라들이 다 집권 줄 알아 이게. 이게 지금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관계된 입법청문회를 할 때도요.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장성들을 얼마나 모욕 주고 멸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건에 대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하겠다. 증인 신청하겠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제복 입은 육군 장성들을 넘어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까지 망신 주기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탄핵의 역사, 슬픈 역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소추가 기각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판결을 보면요. 이거 판결이라는 거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법과 유사한 거예요. 법에 준하는 것들이에요. 당시에 기각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질서의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중해야지만 탄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법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아예 없다라는 건 민주당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 전문가잖아요. 이재명이 가장 잘 알아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입법 지금 여기 국회에 국회에 지금 이게 올라왔다는 이유로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를 대통령 증인 신청까지 하겠다. 이거 진짜로 대한민국이 행정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나라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네. 정말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탄핵 사유가 뭘로 올라와 있는 줄 아세요? 뭡니까? 탄핵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요. 첫 번째.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했다. 자, 이래서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최상병에 대한 특검을 절대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시작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갈 거라고요. 탄핵 밑자락 지금 이거 깔기입니다. 벌써 지금 밑자락 깔기 나왔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이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탄핵 사유로요.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랍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게 있어요. 군사법원은요, 군대는요, 사망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수사권이 네.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놨어, 그렇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합니까? 그렇죠. 수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사 외압을 그러니까 해요?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그게 직권남용이고 그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고. 그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유가요, 김여사 명품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법으로 따지면요, 위법 사항이 없어요. 법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예. 이게 자기들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 추이상 그에 따르는 어떤 조사나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법 위반을 합니까? 지금 최상병 건과 똑같죠. 최상병 건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해요? 그 법 위반이 명품백도 적용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 위반이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세 번째 이유.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했답니다. 이거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 6번이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이거 장단 맞춰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그 부분은
문재인 때 하도 북한한테 가가지고 빨아대니까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문재인이 아웃, 민주당 정권 아웃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똥풍선 보내오는데 거기에 대북 확성기 준비도 못합니까? 틀든 것도 아니고 준비해놨는데 그걸 탄핵 사유한다?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대선 불복 아닌가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요, 그냥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게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군 통수권자면요, 네. 여기에 확성기 사용이 아니라 미사일 쏴라 해도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몇 번이나 쐈습니까? 이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올해만 들어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못한다고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국가 통수권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감히 어디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찬양 고무하고 있는 자들이 대통령의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딴 청원을 올린 것에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장단 맞춰주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있어요. 탄핵 사유.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가만히 놔뒀냐.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민주당 거 아니야? 미쳤습니까, 진짜? 예. 지들이 회 안 먹니 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놓고는 가가지고 광주의 회 잘 집이. 먹었습니다. 광주의 집 회 사라. 네. 한 사라 다 먹었죠. 네. 요즘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요, 국제기관이 IAEA에서 당시에 검사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 다 했고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요, 그럼 다 반대했어야죠. 네.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다 한 거예요. 네. 미국 바보예요? 프랑스 바보입니까? 네. 영국은 바보입니까? 매크로네시아, 네. 폴리네시아 바보입니까? 그리고요, 오염수 방출하면요, 그 나라들 붙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 선진국들에서 먼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한 거 뭐예요? 오염수 정말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네. 세계적으로 떠들면서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여실하게 보여주신 거 빼고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 일본 가서 뭐 한다고 하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왔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할 네. 수가 없죠. 어떻게 가학 앞에서 지금 선동을 하는데 미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일본 같은 것도 쇼 아닙니까? 쇼도 그런 쇼가 그 쇼도 자기들 돈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국비예요. 그렇지. 또. 안민석이하고 똑같네. 쇼하러 옛날에 뭐 독일까지 가서 또 최순실 뭐 몇 조가 재산이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네. 아까 강주의 집 사건도 보세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서 지우셨을 거예요. 예. 광주의 집 사건도요, 언제 일어났냐.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단식 때 뭘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영양 보충을 뭘로 한 겁니까, 지금? 고단백, 저칼로리. 회로 한 거 했잖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한테는 해산물 먹지 말라고요. 그렇죠. 오염수 때문에 큰일 난다고요. 단식 네. 호소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시에 여기에 업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개피해 입었지 진짜. 지금 횟집 안 됐죠. 수산업자들 피해봤죠. 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대한 대한민국 민생하고는 네. 아무런 관계 없는 인간들 아니야. 민생을 망가뜨리는데 예. 전념을 다하고 있는 당이에요. 예.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대한민국 민생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좀 빡세게 열받아서 했더니만 우리 겨울이님, 최진정 변호사님 열받아서 이마에 주름 생깁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같이 보톡스라도 맞으러 가야죠. 요즘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겨울이님, 네, 간헐적 단식 푹, 네, 그리고 최수홍님, 목소리 높이는 김민수,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훈님이 또 경예님 찾으십니다. 어디 갔나 나와라 하트 뿅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소개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뭐 댓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목요일 되면은 우리 김 대변인 팬들이 참 많으세요. 최대한 우리 나오신 김 대변인의 목소리를 팍팍 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달님, 김민수 대변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요, 이 민주당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100만 명이나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거 문재인 때도 140만 명 했다니까요. 그렇죠. 146만 명.
근데 그때 우리 당은요 이걸 정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안 한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안전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자라고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는 대한민국 전국이 불안하겠다, 안 좋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만 봐도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먼저 위하는 자세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면 대한민국 국가도 뒤흔들 수 있는 당이에요. 네. 이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참 나라가 다 니끼가 이게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죠? 대한민국은 이재명 왕국이다.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 이걸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국민의 힘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굉장히 FM이고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 법 안에서 여러 법을 근거로 민주당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요. 지금 연장 들고 무기 들고 덤벼드는 사악한 무리 앞에 글러브 끼고 지금 스포츠 하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할 때는 쟤네들은 지금 손에 쇠파이프 들고 칼 들고 덤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쟤네들이 하는 수위와 맞대응을 해주셔야 얘네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체면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힘을 위해 싸우는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위에 맞춰서 싸움을 할 생각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고 이재명도 끄집어내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좌파들 지금 댓글에 그런 말씀 많이 쓰는데 좌파들의 핵심은 통일전선 전술 아닙니까?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약할 때는 센 놈들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 힘을 기르면은 같이 손잡았던 사람 뒤통수 빡 때려가지고 지가 권력 잡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여상스럽게 하고 지금 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있지만 그거 개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만들고 내가 법을 잘한다 개뿔 지가 법을 알기는 뭘 알아. 그냥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게 우리는 법대로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게 전투력 떨어지는 거란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청래. 예, 그분 자체가요. 법사위원장은 고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했지만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이미 불법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그렇죠. 투하를 했다가 미수. 예. 네. 그리고 신나 부리고 불 붙였다가 방화 미수. 예. 이런 짓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2년 징역이었나요? 예. 구형이었나요?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도 못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법 앞에서 지금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국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청원도 단기간에 일단 5만 명을 돌파했다죠. 네, 이게 반대 청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법사위에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반대 청원 이걸로 부족해요. 이재명 제명 청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재명 제명 청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공격 들어가야 민주당 이재명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역시. 오늘 여기 방송 끝나면 반드시 여기 멸콩 TV에서 이재명 제명 청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반대 청원 5만 명 돌파를 하니까 아까 그 대통령 탄핵 청원과 함께 나란히 법사위에 지금 회부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청원 링크 띄워주세요라는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청원 하시는 그 분이 청원 이유가 뭐냐면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글을 지금 올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금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휴대폰 이거 보시면서 우리 멸콩TV 끝나면 국회 홈페이지를 가십시오.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 청원 이렇게 치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반대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합니다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는 것에 그런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고 로그인해서 누르면은 글이 팍팍 올라가고 그 카운트 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뭐 탄핵 찬성한다는 것이 뭐 130만 어쩌고 하는데 200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팍팍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 지금 청원 우리가 멸콩TV에서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에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 한글 우리 멸콩TV 시청자만 해도 27만 명이 넘어서 28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28만 명만 해도 바로 지금 5만 명 넘으니까 35만 명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선봉으로서 멸콩TV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같이 힘을 볼 테니까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말로 할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박라벤더님 일바따로 청원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천만 홍타브님 방송 끝나고 꼭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패스로 인증하라네요. 패스 외에도 휴대폰 인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요.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은요. 싸움의 자세가 돼 있어요. 연장도 들었지만요. 그렇지. 원을 날리고 나면 바로 투가 날라와요. 네, 원투. 원투 날라와요. 근데 우리 당은요. 원을 날려보고 얘가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지켜봐요. 그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네, 그냥 떡실신이야 잘못하면. 네. 원 날렸으면 투 바로 날려야 네.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제명 청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증인 신청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나면요.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게 이제 민주당 해상 청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해상 청원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연이어서. 왜냐하면요. 야, 그건 좀 아니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대한민국 공당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데 해상 청원을 해. 맞아요. 야, 그건 좀 김민수 논리적으로 비약 아니야? 대통령 청원이 논리 비약이에요. 얘네들 어차피 상식이 없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상식 따지면 우린 공격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초대 헌법재판소 그 헌법연구원 원장인 허영 교수님이 어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그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정당이란 제도가 있어서 정당에서 공직 후보를 추천을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결국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2차 대전 있기 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퍼펙트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이용해서 결국 자유의 적이란 나치가 등장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이 무도한 전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전투적 민주주의,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만든 것이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하고 근거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정당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이죠. 마치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에 일격을 가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렸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있었던 이석기를 비롯한 사람 깜빵 보내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해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미가 지금 민주당에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 여론으로 이런 부분을 추동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더더욱 어떤 것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대통령 아까 탄핵 사유 청원 글에 보면은 이유가 5가지인데 5가지 다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근거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민주당 해산하자는 청원은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공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제명 부터 그 다음에 이걸로 민주당이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민주당 해산까지 정말로 원투 공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의 대응 보고 공격 받은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치고 나가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로 공격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 지킬 수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 지켜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환신골드 멜콩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는 애국기업이죠. 환신골드가 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2+1 010-9922의 하나하나 41로 들어오시면 이번에 오신 분들은 유현종 소설가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책을 1, 2권 한 질이거든요. 1, 2권을 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필요하신 분, 면역력이 좀 저하되신 분,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